촬영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 2025년도 손해사정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눈으로만 보는 거니까 내가 공부량이 아직 안 돼서 이 문제를 눈으로 보고 이건 뭐야 이렇게 풀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여기를 한번 좀 크게 해가지고 살펴볼게요. 48회차네요. 48회차. 올해는 49회차가 됩니다. 자, 49회차에 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제가 하라는 대로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가 30점짜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점짜리로 나와 있고, 그다음 작은 문제가 하나, 둘, 세 문제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표준약관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에서 규정한 질병보험의 지급 사유별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기술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산이라는 건 시작되는 데가 언제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효가 기산되느냐. 시효는 다 알죠. 시효는 우리 보험계약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어. 어떻게? 3년이잖아요. 그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 기산점이 각 담보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럼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언제예요? 사망한 날이죠. 그죠? 사망한 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것을 인지한 날. 그죠? 통상적으로 사망하면 다 인지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다른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건 언제야? 당연히 장애 진단을 받은 날. 이런 것들을 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0점짜리로 나와서 얘는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기술하라고 돼 있어요. 기술. 그러니까 이게 약술 문제예요. 약술 문제. 10점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역시 기술해라. 약술 문제예요. 약술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약술 문제인데 얘는 후유장애 분류하고 지급률을 써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장애 분류표를 암기하셔야 돼. 됐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프린트를 별도로 드린 거예요. 그 책이 두껍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못 하시니까 요거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보시라고 이렇게 그 글씨를 좀 작게 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 이게 러덜러덜하게 될 정도로 형광펜이든 뭐든 사용하시면서 암기를 꼭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알아야 뭘 풀 수 있어요? 장애, 후유장애,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장애 계산 문제.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1주차에 후유장애 계산하는 문제를 포진을 시켜놨습니다. 장애 분류표를 가지고 장애 계산하는 문제. 2주차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2주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3주를 꽉 채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후유장애 분류표에 의하여 장애율 지급보험금, 장애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으셔야 돼. 직접 답안지에다가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됐죠? 그죠? 답안지 작성하는 요령 이런 거 제가 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예요. 자, 1번 문제가 30점이고요. 2번 문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급보험금을 수익자별로 계산하라, 산정해라, 그리고 근거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그 공부했던 약관 내용 있잖아요. 약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담보를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보험밖에 없어. 그죠? 그럼 사망보험금을 누구한테 얼마를 계약 1, 2, 3에서
법정 상속인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고 계산을 하고 그 근거까지도 기술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계산 문제 유형이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안보험금을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결국은. 그죠? 딱 보면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 근거를 기술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기술하라는 얘기죠. 약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외워서는 풀 수 없는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15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15점. 여기까지 벌써 60점이야. 그죠? 여기까지 60점. 그러면 이제 나머지 40점은 뭘까요? 자, 볼까요? 자, 4번 문제.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어요. 자, 10점이 나왔네요. 10점. 후유장애를 입었는데 여기에서는 장애 지급률만 산정하라고 했고 장애 보험금을 얼마를 줄 건지를 쓰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점이 약한 거야. 10점으로. 그럼 결국 이 4번 문제는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1번의 3번 문제가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응용한 문제인 거예요. 응용.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자, 볼까요? 자, 4번 문제 장애율이 몇 프로인지 친절하게 장애 분류표도 이렇게 줬어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내라 이 얘기죠. 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도 또 10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장애 지급률을 쓰고 보험금도 산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0점 나왔어요. 그럼 결국 후유장애하고 관련된 문제가 몇 점이야? 아까 약술 10점. 그 다음에 4번 문제 10점. 5번 문제도 장애보험금 계산하는 거니까 10점. 제가 나눠드린 장애 분류표 있죠, 이거. 장애 분류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30점을 먹고 들어간다. 그죠? 30점이나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후유장애가. 그죠? 장애를 버리고 나 이거 외우기 귀찮으니까 나 이거 버리고 나 다른 거에 집중할 거야. 합격 못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합격 못 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를 이제 풀어 볼 거고 제가 오늘 나눠 드린 프린트물에 이 문제가 있어요. 4번, 5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풀진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 풀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인데요. 6번은 당연히 아직 안 나온 게 뭐야? 실손의료보험금이죠. 그죠?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6번. 자, 배점이 20점입니다. 후유장애하고 실손의료보험금 계산 문제가 결국 5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짜잘한 계산 문제 아니면 표준약관 기술하는 문제 이렇게 문제 포션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요번에 우리 오늘 새로 개강한 과정은요. 이 중에서 주로 사례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나오는 유형들을 다 볼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습득을 하시고 나만의 답안지를 갖추셔야 됩니다. 요 과정 끝날 때까지 6주 과정 끝날 때까지 후유장애 문제 나오면 나는 이렇게 문제를 답안지에 쓸 거야 라고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채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맞는 퍼센테이지를 맞는 보험금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하다 보면 귀찮아져요. 이제는 아우 야 이거 나 또 쓰기 너무 싫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답안 작성 요령을 습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작성을 하시고 플러스 답을 맞추셔야 되겠죠. 맞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답을 맞춰도요. 답을 뭐 장애가 60%고 보험금을 6천만 원을 이렇게 잘 지급을 했어도
여기 그 근거 있잖아요. 장애 분류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라든가 근거를 정확하게 기술을 못하면 만점을 주지 않아요. 거의 제가 만점 받는 사람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만점을 주지 않고요. 거의 정말 제대로 썼다. 그러면 한 80%, 80점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한 70점 정도 맞겠다 나는. 삼보험은 70점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의학이론은 좀 더 높게 설정하셔야 돼요. 의학이론은 한 80에서 85점 이 정도 그렇게 맞을 수 있어요. 의학이론은.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조금 그 공부량이 좀 많죠. 자동차 보험 이해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법령도 막 암기해야 되고, 그죠? 약관도 다 외워야 되고. 자동차 보험은 점수가 굉장히 좀 짜기 때문에 그 배상 책임 보험은 책임 근제 배상 책임 보험은 그래도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데 자동차 보험 점수가 굉장히 짭니다. 삼보험도 점수가 상당히 짜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한 60에서 65점 정도 맞겠다라고 각오를 하시고, 그리고 그 배상 책임도 한 70점 정도 맞겠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높게 잡아야지. 나는 절반만 맞을 거야, 50점만 할 거야, 그러면 꽈락 나요, 잘못하면. 그죠? 공부량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6번 문제 그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 계획서를 제가 여기다 띄우진 않을게요. 이거 보시면 1주, 2주, 3주 차까지는 거의 후유장애 보험금하고 후유장애에 대한 계산 문제, 답안 작성 요령 이런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 차 거의 끝부분에는 4주 차에 걸쳐 가지고 그 사망보험금, 조금 아까 봤던 3번 문제였나요? 3번 문제에 있었던 사망보험금 2번인가? 2번? 큰 2번 문제. 사망보험금이나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암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리고 2번 일당이나 수술 의료비, 수술비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를 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0문제를 풀었는데 좀 모자른 것 같다 그럼 제가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릴 거니까. 근데 아마 시간이 모자르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남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모자르면 모자랄지 남진 않을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 6주 차는 실손 의료보험을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 유형은요, 대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그 강사로서 만들어 놓은 문제, 근데 기출이 안 됐던 문제를 추려가지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를 좀 변형을 하거나 또는 기출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풀어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됐죠? 자, 실손 의료보험을 제가 마지막 자추 그 주차에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실손 의료보험이 올해 개정 예고가 돼 있습니다. 5세대 실손으로 개정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뒤로 밀어넣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월, 2월에 개정될 것 같진 않고요. 한 3월이나 4월 정도 돼야 개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세대 실손이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반영이 됩니다. 시험에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냥 개략적으로 너 개정된 거 알고 있니? 뭐 이런 정도로 물어보니까 그냥 점수를 받는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여기 첫 번째 이거 아니고 어디 갔지? 요거 이제 문제고요. 문제 말고 자, 답안지가 있어요. 답안지가 제가 직접 적은 답안지인데요.
자, 1번 문제에 대한 답안지입니다. 지금 오늘 나눠드린 문제 중에 1번 문제. 여기서부터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8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8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쓴 양식이 FM은 아니에요. 이게 FM은 아닌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답안지 쓰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계산할 때 첫 번째, 일단은 그냥 이렇게 막 서술형으로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번호를 꼭 매기세요. 번호를. 근데 이제 큰 번호를 저는 이렇게 매기거든요. 1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보다 낮은 번호는 1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보다 낮은 거는 1 이렇게 하고요. 요렇게.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 낮은 경우엔 1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 그 다음에 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갈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거의 끝나거든요. 여기서 거의 끝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되, 그리고 뭐 제 스타일은 그렇거든요. 이렇게 큰 번호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론 이렇게 나왔죠. 서 이렇게 나오면 다음 번호가 내려가 이렇게 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그래? 들여쓰기라고 하죠, 그죠? 들여쓰기를 하시는 게 출제자가 저기 답안지 채점자가 볼 때 조금 더 이렇게 좀 깔끔해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칸이 이렇게 줄이 거 있는데 양쪽에 띄우세요, 이만큼씩을, 그죠? 그 다음에 큰 단락이 끝나잖아요. 그럼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번호 매겨서 쓰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우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됐죠? 자, 띄었죠? 그죠? 자, 여기도 띄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같은 라인에 2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번호 1번,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나오고요. 부위별로 가, 나 이렇게 적고 다까지 해서 소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2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거는 참고를 하셔서 제가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드렸어요. 자, 문제는 1번부터 풀기는 할 건데 아직 안 드렸다는 얘기는 집에 가셔가지고 요걸 참조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셔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나 글씨 못 쓰니까 이거 너무 내면은 저 자식이 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욕 안 해요. 글씨가 좀 잘 못 알아보겠다고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인내하고 참고 이분한테 좀 글씨를 다시 좀 잘 쓰도록 다시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지 막 욕하고 막 이 자식 이거 떨어지겠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장애 문제를 풀 때는요 근거를 보통은 다 제시하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 서론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1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장애율을 작성하시면 돼요. 장애율 됐죠? 장애율. 그리고 여기에 작은 번호로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부위가 나오겠죠. 부위. 후유장애 지금까지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딱 족관절 아니면은 뭐 신경계 장애 이렇게 하나만 주지 않아요. 대부분 어디 어떤 상해를 입어서 어디가 골절되고 이런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여기는 부위별로 이렇게 부위, 그 다음에 2번 부위,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이제 만약에 뭐 5번이다. 그러면 5번 이렇게 하고 최종 장애율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애율.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부위마다 합산하는 게 있고 둘 중에 높은 걸 주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높은 걸 준다.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고 최종 장애율은 몇 %예요?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2번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2번. 그럼 뭐 해야 돼? 장애율을 산정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당연히 보험금을 산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보험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담보별 지급 보험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본인들이 편하신 대로 문구를 만드시면 돼요. 후유장애 지급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장애율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지급보험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작은 번호가 담보별이니까 뭐 교통상의 후유장애 담보, 그 다음에 또 뭐 일반상의 후유장애 담보 이렇게 해서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최종 지급 보험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최종 지급 보험금 얘를 다 합쳐서 얼마를 지급한다. 얼마 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요 원 단위를 쓸 때도 뭐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만약 2억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렇게 2 땡땡땡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하고 원 이렇게 하시면은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시고요. 어떻게 2억 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통일해라 이 얘기예요. 저는 위에 하고 여기라고 다 가급적이면 통일을 하셔라. 여기도 억 원 이렇게 썼으면 여기도 뭐 3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이렇게 통일을 하시고, 아니면 이게 통일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콤마 찍고 3천만 원 이렇게 쓰시든가. 대신에 여기 콤마 있죠.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동그라미를 계속 막 이렇게 뭐 똥똥똥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하셨죠? 그죠? 자, 이렇게 표기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후유장애는 답안지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물어볼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차 장애 보험금 계산해라. 그 다음에 2차 장애 보험금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또는 1차 사고 장애보험금, 2차 사고 장애보험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번호가 1 이렇게 하고 1차 장애 또는 1차 사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1 이렇게 하고 장애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 보험금,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시고 2차 장애 이렇게 하고 똑같이 장애율 2 보험금. 됐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요렇게만 습득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저한테 답안지를 제출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답안지 쓴 거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시면서 답안지 작성하시고 저한테 한번 제출하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험이 발표가 됐죠, 그죠? 1월 초에 보통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1월이에요. 1월도 거의 절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7개월?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7개월. 7개월 동안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올해 10월, 9월 말 정도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때 자기 수험번호가 게재되도록 꼭 7개월 동안 그냥 죽었다. 나는 그냥 손사 무조건 이거 최종 합격하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모든 거 다 버리시고 여기에만 전력 두고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어요. 저도 게을러가지고 엄청 게으른 사람인데 저도 했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험이고 어려운 시험 아니에요.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후유장애입니다. 후유장애. 자, 문제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배점을 제가 15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피보험자는 대부분 다 그 정미래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는 말씀 안 드려도 뭐 알겠죠, 그죠?
자, 가정주부로 아래와 같은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남편의 실직으로 2018년 5월 2일부터 과자 봉지를 제조하는 업체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을 하였으나 사고일까지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직업이 주부였어요, 주부. 그러다가 남편이 실직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직업의 변경이 생깁니다. 뭘로? 생산직 근로자로. 자, 여기에 일단 쟁점이 있어 보여요. 첫 번째 쟁점. 그죠?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서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 제 조건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5점 이렇게 됐네요. 자, 계약사항을 보니까 정미래 피보험자 A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38년 4월 1일까지 자, 20년짜리 계약이고요. 자, 요거는 옛날 방식의 문제인데 기본 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계약. 자, 일반 상해 사망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일반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1억 원을 어떻게 하겠다? 정액 지급하겠다. 이 얘기예요. 1억 원을 그냥 정액 지급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는요. 일반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었는데 고도 후유장애를 입었다. 어떻게 해요? 80% 이상 신체 각 부위의 장애를 합쳐봤더니 80% 이상 된 경우에 역시 정액으로 1억을 지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상기 특약은 어쩌고저쩌고. 고도 후유장애는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 금액을 일시금으로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보는요. 일반 상해 후유장애입니다. 얘는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1억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여기 설명이 없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억 원을 한도로 장해율을 곱해서 지급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박스로 묶여져 있어요. 기본 계약 안에 들어 있어요. 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를 입잖아요. 80% 이상 되면 1억을 지급하고 이 담보가 전체 다 소멸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됐죠? 옛날 약관이에요. 그리고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1억을 지급했다. 그럼 당연히 이 담보뿐만 아니라 이 담보도 다 소멸되겠죠. 왜요?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보험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 그죠? 보험의 목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 소멸되는 거고요. 다만 얘 있죠. 얘. 일반 상해 후유장애 얘는 80% 미만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3%에서 79%까지 이렇게 장애를 입었을 때 이렇게 지급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담보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얘가 어떻게 돼요? 복원됩니다. 복원.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장애가 40%야. 그러면 요번 사고로 장애 40%니까 4천만 원을 주고 소멸이 아니라 복원. 담보가 다시 복원돼요. 언제까지? 요때까지.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약 볼게요. 특약은, 후유장애인데, 신주말에 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 1억 원을 한도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얘는요, 교통상해로 후유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2억 원을 한도로 역시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교통상해여야 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 사고가 교통상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담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됐죠? 그죠? 자, 얘는요, 50% 이상 후유장애를 입었다. 이런 경우엔 1억 원을 역시 어떻게 해요? 정액 지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나? 없네요. 자, 그러면 피보험자가 제가 요거 혹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 약관을 잘 해석을 못 하시는 분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상해잖아요. 이게 상해면 교통상해는 여기에 일부분이에요. 교통상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척추가 골절됐어요. 그래서 장애가 30%예요. 이렇게 30%예요. 그러면 요거 적용돼요, 안 돼요? 죽지 않았으니까 적용 안 되죠. 얘 적용돼요, 안 돼요? 80% 안 넘었으니까 적용 안 됩니다. 자, 얘는 적용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해요? 30%. 3천만 원 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사고가 발생된 날짜가 언제? 신주말에 해당이 되면 얘가 담보 적용, 그죠? 그 교통상해라고 했으니까 얘 적용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얘는 일반 상해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됐죠? 이해하셨죠? 교통사고면 얘도 되고 얘도 된다. 됐죠? 그죠? 얘도 된다. 근데 얘는 앞에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야. 주말에 사고가 발생돼야 된다. 이렇게 신주말에, 그죠? 얘하고 얘는요. 얘하고 얘는 장애율이 최종 장애율이 50%를 넘겨야 되고요. 얘는 80%를 넘겨야지만 담보 적용이 된다.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만 한 다음에 여기 1번에서는 장애율을 제가 산정하라고 했잖아요. 부위별로. 2번에서 어떻게 해요? 이 담보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어떻게? 일반 상해 후유장애 1억에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최종 장애율 30%, 3천만 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하고 교통상해 후유장애에 해당된다. 그죠? 그리고 1억에 곱하기 30%, 3천만 원. 2억인가요? 2억에 3천만 원. 50%도 적으셔야 돼. 50%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 없음. 네 번째, 80% 이상 후유장애도 해당 없음. 이유는요. 근거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이유는 최종 장애 지급률이 50% 또는 80%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 보험금은 이렇게 합치니까 6천만 원.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 장애율을 모르니까 장애율을 암기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여기에 세세한 것들이 있잖아요. 동일한 부위에 중복장애 있을 때 둘 중에 높은 거 준다. 그래서 최종 장애율을 산정하는 과정 속에 장애 분류표를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작업이 필요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쟁점이 이게 하나 나와 있어요. 얘는 뭐야? 통지 의무 위반은 전담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담보.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2번에서 담보별 보험금을 계산했잖아요. 해당되는 담보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비례보상 할 거면 비례보상을 다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답안지에다 어떻게 했냐면 아싸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1. 서론 이렇게 하고 서론에다가 직업 변경 의무 위반으로 통지 의무 위반으로 비례보상 대상이 된다라는 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3번, 2번은 장애율이고 3번에서 비례보상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약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됐죠? 그죠? 자, 문제 풀게요. 첫 문제라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2번부터는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뭐 하여튼 이렇고요. 보험 요율이 나오고 직업급수가 나옵니다. 자, 사고 내용을 볼게요. 정미래 씨는 2018년 6월 6일 쉬는 날이래요. 자, 6월 6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현충일이죠. 그죠? 여기에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런 말이 없어도 6월 6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됐구나. 그러면 위로 살짝 올려보면 요게 해당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일단 인지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교 동창들과 만나서 관악산 정상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자, 원래 이것도요 상당한 쟁점이 있는 겁니다. 관악산에 등산을 갔어, 친구들하고. 근데 막걸리를 먹었어. 막걸리를 먹고 하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을 했대요. 그죠?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언제? 6월 6일 날. 근데 이 사람이 막걸리를 마신 게 고의예요? 고의 아니죠. 뭐야? 중과실이에요. 과실이에요. 과실은 일반 우리 장기, 즉 재산보험에서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 대상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한다? 보상을 해야 되는 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내가 답안지를 정말 훌륭하게 적고 싶다. 그러면 이런 내용까지도 다 적어주면 플러스 점수를 받겠죠. 근데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모자라요. 공부량이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모자랍니다. 핵심적인 것만 적어야 돼요. 모자르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거야. 그러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막 남아 돌아요. 뭘 쓸 말이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답안지 정말 나 이번에 합격해야 되니까 욕심을 내야 되는데 어차피 떨어질 건데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 뭘 쓰라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다가 한 20분, 30분 되면 나가도 돼요? 그러면 네, 나가세요. 답안지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막 노래 가사 좋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3교시에 들어오질 않아. 1교시부터 그냥 줄 썼거든. 의학이론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거기다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뼈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래도 2교시는 다르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2교시는 다르겠지. 그래서 2교시에 들어갔더니 또 몰라. 그래도 분위기라도 좀 보자. 그럼 점심 먹고 3교시에 이제 산보험 딱 들어와요. 또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죠. 자동차 보험 가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러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개월 동안 전력 투구하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마음을 다잡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러한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장애 진단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안 줬어. 그냥 15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어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각 담보별로 계산하시오. 15점. 산출 근거를 명시해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장애율을 산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볼게요. 자, 여기 답안지에다가 이제 1 이렇게 하시고요. 장애율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 자, 2는 담보별 보험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급보험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여기 사람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제가 사람을 그리는 이유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흉추 11번, 12번 골절로 각각 이렇게 했어요. 각각. 그러면 이 사람이 흉추니까 등이잖아요. 이렇게 등에 11번, 12번이 골절됐습니다. 근데 각각 압박률이 30%래요. 이게 30%, 30%. 자, 동일한 부위, 척추는 다 동일 부위라고 했죠. 그죠? 동일한 부위에 척추를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있고 척추가 이렇게 있죠. 그죠? 척추를 보면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나눠요. 요거를 하나의 운동 단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운동 단위, 여기도 하나의 운동 단위. 우리가 장애 분류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지 않고요. 각자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운동 단위 내에서 압박이 하나, 둘, 골절이 2개 됐다고 그랬죠. 그죠? 11, 12번이. 이러한 경우에는 압박률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30%, 여기 30%니까 합산을 하면 압박률이 60%네요. 그죠? 그죠? 60%죠? 60%잖아요. 요 60%를 가지고 뭐를 적용해요? 장애율을 적용합니다. 자, 장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척추장애가 기형장애,
운동장애,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 디스크 장애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운동장애는 아니에요. 운동장애는 뭘로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몇 개의 척추체를 고정했느냐, 그죠? 유압 고정했느냐, 요런 걸 따지니까 기형장애만 보시면 돼요. 기형장애는 다시 나뉘죠. 심한 기형, 뚜렷한 기형, 약간의 기형으로 나뉩니다. 장애율은 어떻게 돼요? 심한 기형 50%, 뚜렷한 기형 30%, 약간의 기형 15%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몇 프로? 60% 이상인 경우, 그죠? 이게 50%의 심한 기형 장애가 된다. 저만 외운 거예요? 저만 외운 거 아니죠? 자, 못 외웠어도 돼요. 오늘부터 주구장창 외우시면 됩니다. 그죠? 자,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50%의 심한 기형을 인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몇 프로? 40%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뚜렷한 30% 장애를 인정합니다. 6. 그 다음에 20% 이상인 경우에 15%의 약간의 장애를 인정합니다. 근데 압박률의 합 있죠. 같은 운동 단위의 압박률의 합은 여기가 90% 이상이 돼야 되고요. 여기는 60% 이상, 여기는 40% 이상입니다. 여기는 같은 운동 단위의 압박률의 합, 여기는 개별 척추체의 하나의 압박률, 여기는 같은 운동 단위의 압박률의 합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지금 개별로 보면 30이니까 어떻게 해당돼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약간의 장애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개별로 보면 약간의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두 개가 같은 운동 단위에 있으니까 합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60%가 돼. 그러면 장애율이 여기에 있으니까 뚜렷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로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1. 척추. 부위별로 쓰라고 그랬죠. 그죠? 그죠? 척추. 그래서 흉추 골절의 경우에는 하나의 같은 운동 단위 내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이므로 무슨 장애에 해당된다? 뚜렷한 장애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척추 장애는 몇 프로? 3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 지울게요. 척추 장애는 30%. 요 말들을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근거를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30%. 자, 이제 척추가 끝났어요. 여기 척추가 끝났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요추가 나오네? 자, 요추가 어떻게 됐어요? MRI 검사상 추간판 탈출이 발생됐대요. 그죠? 추간판 탈출이 발생돼서 신경생리검사, 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된다. 5년 한시 장애인데 사고 기여도가 50%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담보가 뭐예요? 담보가 보니까 무슨 장애야? 상해 후유 장애예요. 질병 후유 장애가 아니라 무슨 장애? 상해 후유 장애이기 때문에 외상 기여도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장애가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10%거든요. 10%. 근데 5년 한시 장애니까 여기다 곱하기 20%를 해야 되고요. 됐죠? 한시 장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해요? 사고 관여도 50%를 곱합니다. 그러면 요추의 장애가 어떻게 돼요? 2%에 50%니까 몇 프로? 1%예요. 1%. 됐죠? 그러면 여기 장애하고 흉추의 압박 장애하고 얘는 무슨 부위다? 동일 부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써주셔야 되죠. 그죠? 1 흉추, 그 다음에 2 요추. 그래서 여긴 30%, 여긴 1%인데 어떻게 해요? 둘 중에 동일 부위 장애물로 30%와 1% 중에 높은 거를 인정하니까 최종 장애는 역시 30%가 되네요. 됐죠? 척추만 30%. 됐죠?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났어요. 근데 답안지에 쓸 때는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한시장애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러면 한시장애 정의를 외우라고 했죠, 제가. 그죠? 뭐라고 했어요? 영구히 고정된, 그죠?
영구 장애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애 지급률의 몇 프로? 몇 프로? 20%를 장애 지급률로 한다. 이 말을 적어주고 이렇게 답을 도출하시면 굿, 베리 굿 답안지예요. 됐죠? 근데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럼 한시장애를 내가 외웠어도 저걸 못 써. 막.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걸 쓰도록 버릇을 계속 들이라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 답안지. 그래야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계신 분들 다 경쟁자예요. 저기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경쟁자예요, 경쟁자. 보험회사 직원들도 응시합니다. 근데 보험회사 직원보다는 학원에서 수업 듣는 우리 수험생들 있죠? 이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제가 보험회사 저기 보상교육도 가서 모의고사 문제도 내서 답안지도 걷어가지고 채점 해봐서 알거든요. 우리 일반 학원 수험생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공부량이 많으니까. 우리 보험회사 직원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약관을 장애분류표를 외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쓴다고. 한시장에 뭔지는 아는데 약관 내용대로 못 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팔이 아프더라도 머릿속에 자꾸 넣으셔야 돼. 어떻게? 습관화를 시키셔야 돼요. 장애보험금, 이거 나왔네? 나 이거 써야지? 이렇게 하고. 됐죠? 그죠?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좌측 족관절에, 자, 좌우로 할게요. 좌측 족관절에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됐다. 정상 범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면 무슨 장애? 뚜렷한 장애다. 요건 뚜렷한 장애다. 자, 뚜렷한 장애는 장애 지급률 몇 프로? 10%. 약간의 장애는 5%, 뚜렷한 10%, 심한 20%. 기능을 잃었을 때가 30% 이렇게 되잖아요. 관절 장애가. 자, 여기가 그럼 몇 프로예요? 1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되죠. 자, 1 척추 끝났어요. 지금 2 어떻게 해요? 족관절. 좌측 족관절. 몇 프로? 10%.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요걸 그대로 쓰세요. 정상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는 약관상 뚜렷한 장애에 해당이 된다. 그죠? 뚜렷한 장애이므로 10%에 해당된다. 이렇게 적으시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족관절. 요번엔 우측이네요.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야. 족관절은 같지만 좌우측은 다른 부위로 봅니다. 여기도 몇 프로? 10%. 그럼 여기다가 또 족관절 3번 이렇게 하고 족관절 우측 이렇게 하고 역시 10%. 그대로 갖다가 넣어서 쓰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측 경골에 우측 경골이래요. 자, 여기 대퇴골, 경골, 비골 이렇게 있겠죠. 그죠? 경골에 어떻게 됐어요? 부정유합된 각변형이 15도 이상인 기형을 남겼다. 경골에 기형을 남겼다. 그럼 여기 몇 프로예요? 경골의 기형 몇 프로? 50%? 10%? 맞아요? 5%? 여기는 대퇴는 10, 여기는 5%.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관절, 3대 관절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측 족관절 또는 우측 하지 이렇게 하시고요. 우측 하지 이렇게 하시고 그 경골 골절에 대하여 얘하고 얘는 동일 부위이기 때문에 둘 중에 높은 걸 줍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와 5% 중 높은 걸 주니까 10%.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버린다. 1. 다리의 장애잖아요. 하나의 다리의 장애죠. 그죠? 다리의 장애는 뭐만 합산한다? 3대 관절만 합산한다. 됐죠? 그죠? 얘는 다른 부위라서 주고 여기도 준 건데 얘는 같은 부위에 경골골절하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족관절 운동장애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높은 걸 준다. 뭐랑 똑같이? 척추장애랑 똑같이. 요추와
여기 등뼈 어디에요? 저기 흉추 장애하고 똑같이 둘 중에 높은 걸 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최종 장애율을 볼까요? 여기 10%, 좌측 족관절 10%, 그 다음에 척추 장애 30%. 그러면 최종 장애는 몇 프로? 50%. 맞아요? 그죠? 50%. 자, 담보별로 이제 볼게요. 1번 이렇게 할게요. 자, 제가 왜 그거 안 했어요? 자, 담보별로 볼게요. 자, 담보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해 사망 해당 없고요. 고도 후유장애 해당 없음. 일반 상해 후유장애 해당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일반 상해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1억입니다. 1억에다가 곱하기 장애율, 최종 장애율 50% 됐죠? 그죠? 자, 끝이에요? 5천만 원 맞아요? 5천만 원 맞죠, 그죠? 자, 왜요? 왜? 자, 사고 내용을 볼게요. 직업 통지 의무 위반은 맞지만 이 사람이 지금 뭐 했어요? 등산을 간 거죠. 이게 생산직 근로하고 요번에 발생된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례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례보상하지 않는다. 됐죠? 네, 그런 말 써주셔야 돼. 그런 말 써주셔야 된다고 여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 주말 상해 후유장에 해당돼야 한대요. 해당되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2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신주말 후유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억에다가 곱하기 역시 50%. 그래서 5천만 원을 이 담보에서 지급한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도요. 나 보험금 얼마예요? 이렇게 하고 보험금 청구 지급 내역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급 내역 줄 때 다 합쳐서 얼마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담보별로 줍니다. 무슨 담보에서 얼마, 무슨 담보에서 얼마, 2번 일당 얼마, 수술비 얼마 이렇게 다 담보별로 주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통상해 후유장에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통상해예요? 교통상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 등산 가다가 사고 난 건데 이게 뭐 교통상해야, 그죠? 말 타고 등산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50% 이상 후유장에 해당돼야 한대요. 되죠. 최종 장애율이 50% 이상에 해당되므로 50% 이상 후유장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억인가요? 1억 원을 전액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최종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이므로 해당 담보 적용된다. 따라서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최종 보험금 얼마? 2억 원. 됐죠? 자, 제가 쓴 답안지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자, 볼게요. 자, 집에서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자, 답안지. 자, 문제 여기 제가 빨리 볼게요. 자, 빨리 보겠습니다. 자,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이 갔네요. 어이가 없네. 자, 이렇게 했어요. 저는 1, 서 이렇게 하고요. 간격 이런 거 잘 보시고 글씨는 뭐 알아볼 정도만 되면 되니까 글씨 나 못 쓴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펜이 좀 느리다고 글씨가 좀 느리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 쓰다 보면 스피드가 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당해사고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당해사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상해사고로서 A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이므로 아래의 쟁점사항 검토 후에 각 담보별 후유장애 보험금을 산출하기로 합니다. 저는 2번을 쟁점사항을 검토했네요. 쟁점사항 1.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가정주부 정미래 씨는 보험기간 중 현저한 위험 변경, 직업 변경이 증가되었음에도 사고일까지 보험회사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어 각 담보는 비례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했어요? 본 사고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항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이므로 비례보상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 다 갖춰서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장애율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여기 신주말 후유장애 여기 담보별 보험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번호 나오기 전에 쓰셔도 돼요. 이렇게 보험사고와
직업 변경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비례 보상하지 않고 정상 지급하겠다. 약정 금액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장애율, 장애 지급률 이렇게 써요. 동일 부위 중복 장애. 자, 30%로 결론을 내렸고요. 척추 골절 한 운동 단위 내에 압박률의 합이 60%이므로 뚜렷한 기형에 해당하여 지급률이 30%이다. 자, 추간판 탈출증도 척추장애잖아요.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약간의 신경장애에 해당하나 한시장애 및 사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10% 곱하기 20, 그 다음에 50% 1%. 저는 여기 빠졌어. 왜 뭘 빠뜨렸어요? 한시장애 정의를 적어주면 더 좋은 답인데 귀찮아서 뺐어요. 근데 집에서 적어보시라고요. 한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결을 내렸습니다. 위, 가, 나. 가, 나는 동일 부위 중복 장애이므로 높은 장애 30%를 인정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일 부위 중복 장애. 원래는 동일 부위 중복 장애 정의도 적어주면 좋아요. 어떻게? 신체 부위별, 그러니까 동일한 신체 부위 내에 장애가 2개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그 중에 높은 것을 장애 지급률로 적용한다. 이렇게 약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처음 적을 때는 일단 그 제가 나눠드린 장애 분류표 있죠? 찾아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적으세요. 저는 안 적었어도. 자, 그 다음에 동일 부위 중복 장애 20% 했고요. 지급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이게 중복 장애 정의예요. 이게 중복 장애 정의라고.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게 아까 그거예요. 여기. (3대) 관절 기능 장애는 동일 부위지만 합산한다. 그리고 또 별도로 뭐라고 정했어요? 일하지, 일상지의 경우에는 발가락, 손가락을 포함하여 60%를 한도로 한다. 그렇게 별도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없으면 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거라고. 됐죠? 그죠? 자,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하나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일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률을 각각 합산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그 말입니다. 여기 관절 기능장애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둘 중에 높은 걸 적용한다. 됐죠? 그죠? 자, 족관절 장애. 족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의 2분의 1이면 10%. 따라서 좌측 족관절의 뚜렷한 장애 10%. 그 다음에 우측 족관절의 뚜렷한 장애 10%. 여기 우측 좌측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 경골 각변형의 기형장애는 5%이지만 우측 족관절과 우측 경골 기형장애는 높은 장애 10%만 인정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리고 장애율의 합산, 위와 같이 당해사고로 인한 최종 장애는 50%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3 이렇게 해서 각 담보별 후유장애 보험금 이렇게 했어요. 일반상해 후유장애 1억 곱하기 장애율 50%, 5천만 원.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애 80%는 미치지 못함으로 담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신주말 후유장애 사고일이 6월 6일 현충일이므로 사고일 기준 휴일에 해당하므로 담보 적용된다. 따라서 가입금액 1억 곱하기 50% 5천만 원 또 지급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통상해 후유장애는 해당 없음. 그죠? 그 다음에 50% 이상 후유장애는 가입금액 1억 원을 전액 지급합니다. 최종 장애율이 50%를 넘으니까. 자, 결 이렇게 했어요. 피보험자 정미래 씨는 기본 계약의 일반상해 후유장애 5천만 원, 특이하게 신주말 후유장애 5천만 원, 50% 이상 후유장애에 해당되어 총 2억 원의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보험회사가 어떻게 해요?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 15점짜리면요. 15점짜리잖아요. 그러면 한 장 반 적으란 얘기예요. 한쪽 반.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두 쪽하고 조금 초가 한 3분의 1 정도가 넘어갔죠. 그죠? 이거를 압축해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더 늘려서 써도 돼요. 자기가
다른 문제도 다 건들고 자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2장이나 3장이나 이렇게 적어줘서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보험금을 맞추셔야 돼요. 보험금을 맞추고요. 이게 맞추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되게 쉬운 거예요.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손해사정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실무를 할 때 손해사정서라는 걸 작성해요. 손해사정서. 보험회사도 보험회사 직원이나 그 서베이 그 사고 조사하는 직원들 심사자들도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서 피보험자한테 교부합니다. 그죠? 약식으로 하겠죠. 뭐 모바일로도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독립손사들은 손해사정서라는 거를 책으로 작성해요. 이렇게 한글이나 아니면은 그 엑셀이나 이런 걸로 작성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보험회사로 막 보내. 의뢰인한테도 주고, 그죠? 이렇게 멋지게 작성을 해야지. 제가 멋지게 했다는 건 아니고 의뢰인이 이게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내 거를 꼼꼼하게 계산해가지고 줬구나.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답안지를 쓰셔야 나중에 일도 편하고요. 그래야 그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사람은 참 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는 게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거 깔끔하게 객관적으로 이런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보험금도 정상적으로 딱 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근거를 명확하게 해줬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못 받는 걸 받게 해줬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못 받는 걸 어떻게 받게 해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원래 약관상 면책이 이런 경우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약관상 보상이 도저히 안 되는 내용이야. 예를 들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재증명료 이런 거 있죠. 진단서 발행비 2만 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다가 막 막 우기고 하여간 좀 비속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뭐라고 막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줘요, 그런 거. 근데 어떻게 손해사정사가 그런 걸 달라고 해? 약관의 면책사항인 걸 아는데, 그죠?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근데 왜 주는지 알아요? 금액이 적어서 주는 거예요. 하도 민원 유발하고 지랄지랄 거리니까. 원래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는 보험료를 정당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손해율 올라가지. 막 어디 금감원이나 이런 데다 막 민원 내고 뭐 안 준다고 막 민원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아시겠죠?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죄송합니다. 자, 하여간 1번 문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스피드를 낼게요. 그래도 시간이 돼서 잠깐 좀 쉬셨다가 하시죠.